최근에 저도 이 얘기를 좀 몇 번 들었었는데 네. 앞으로 뭐 유튜브나 아니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프로야구와 관련된 뭐 움짤이라든지 네. 좀 팬들의 2차 가공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거를 앞으로 좀 못 올리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질문도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늘 이 부분을 좀 시원하게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불법이라고 명백하네요. 주장을 네. 합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이 부분을 향후 규제를 할 것이다. 제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KB와 확인을 조금 해봤더니만 네.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온라인이나 유튜브에 영상물을 올리는 이 행위는 어떻게 보면 저작권이 있어야지 올리는 거잖아요. 초상권은 별개로 하고요. 네. 그럼 뉴미디어 중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개권을 가진 쪽이 있어요, 지금. 지난해 2월에 통신 3사 그리고 네이버, 다음, 카카오 이 포털에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중개권을 따냈습니다. 뉴미디어 네. 중개권을.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됩니다. 지난해까지는 문제를 크게 삼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조금 더 강화할 움직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소급해서도 적용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습니다. 사실 10대, 20대 이게 젊은 팬들은 이러한 영상물을 또 만들면서 서로 공유를 하면서 맞아요. 야구에 대한 관심들을 네. 또 키우는 거고 이건 사실 긍정적인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하지 못하게 지금 만드는 상황이라서 네. 사실 KBO도 좀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저도 젊은 세대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야구 인기를 더 좀 부흥시키고 싶다 아니면 야구 팬들을 좀 새로 유입하고 싶다 하면은 인터넷에서 팬들이 가장 쉽게 유입할 수 있는 게 막 재미있는 영상을 본다거나 네. 아니면 뭐 되게 멋진 움짤 같은 걸 본다거나 아니면 팬들이 만든 굉장히 좀 아이디어 넘치는 그런 창작물을 봤을 때 야구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결국 또 팬이 되는 이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이거든요. 그럼 이걸 전혀 못한다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이제 하고 계시죠. 많은 팬들께서. 아직까지도. 네. 근데 이것은 사실상 그냥 불법에 노출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약간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 2019년 2월에 5년간 총 1,100억 원으로 계약을 했어요. 뉴미디어 중개권이 굉장히 많이 이제 뭐 이건 뭐 엄청난 거액입니다. 네. 돈을 들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뉴미디어 중개권 싸움을 어떻게 벌였느냐 네. 그쪽으로 좀 넘어가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뉴미디어 중개권을 딴 쪽이 있죠. 그죠? 네. 통신 3사. 자, 그리고 반대쪽이 어디였냐면 이제 방송 3사가 중심이 된 컨소시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돈 싸움에서 졌어요. 근데 방송 3사는 사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뉴미디어권을 가져오면서 온라인이나 유튜브 이렇게 새로운 플랫폼에서 뭔가 야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창작물에 대해서 권리 주장을 하면서도 이걸 좀 더 부흥을 시키겠다. 좀 더 유연하게 유연하게 하면서 좀 거죠. 더 잘 되게 하겠다는 이런 부분들도 강조를 네. 했어요. 사실 이쪽으로 KBO가 원래 조금 치우쳐 있었죠. 네. 하지만 이제 통신 3사는 아시다시피 SK, LG, KT 네. 다 야구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단들이 강하게 밀어붙였죠. 또 돈도 이쪽이 더 많았죠. 사실 이제 돈 때문에 했는데 뭔가 좀 더 큰 부분을 잃은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지금 KBO는 사실 이제 뭐 이러쿵저러쿵 말할 계제가 안 됩니다. 권리를 팔아버렸잖아요. 그렇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지금은 그냥 조금 좀 관망하고 있지만은 네. 지난해보다는 강화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최근에 플랫폼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특히 이제 10대, 20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이 이제 또 유튜브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뭐 유튜브 쪽으로 채널을 또 열었고 또 네이버 TV로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근데 이 유튜브는 사실 통신 3사 쪽에서 보면 특히나 이제 다음하고 네이버 포털 네. 쪽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경쟁 입장이죠. 좀 껄끄러운 굉장히 껄끄럽죠. 대상이죠. 네. 유튜브가 강력하게 이렇게 성장하면서 많은 부분을 잠식을 했거든요. 네. 그 부분을 무시 못합니다.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이 측면 때문에 지금 문제가 조금 발생을 했고 네. KBO도 이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되게 안타까워합니다. 안타까워하지만 어쩝니까? 방법이 없죠. 누가 이 주도를 했다? 구단들이 주도를 했죠.
KBO는 누가 움직인다? 구단들이 움직이죠. 구단 사장님들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계시잖아요. 이사회에서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죠. 그렇죠. 팬들께서 KBO 야단을 치시는데 물론 뭐 대표적으로 책임이 있는 부분이죠. 왜 그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어필해서 구단에 좀 더 왜 설득을 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죠. 사실 이제 구단들이 너무 좀 속보이는 짓을 했다. 2019년 2월에는 이 네. 부분으로. 그래서 결국은 지금 향후 더 큰 것을 이룰 수도 있다. 물론 저작권은 반드시 보호가 돼야 됩니다. 그건 그건 기본 맞죠. 권리인 거죠. 네, 그건 네. 맞고 뭐 예전에는 뭐 정말 아름아름 뭐 영상도 갖다 쓰고 뭐 개인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이랬다면 지금은 정말 이걸 적발해내는 기술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만 팬들이 좀 소소하게 하는 좀 재미로 하거나 아니면 좀 다른 팬들에게 좀 알리려고 하는 그런 제2차 가공 같은 경우에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야구팬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아쉬움도 남습니다. 제가 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법적인 권리가 있고 없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권리는 당연히 저작권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되는 부분이죠.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어떻게든 야구 인기를 좀 살려서 파일을 더 키워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네. 네, 성장할 수 있는 큰 엔진이죠, 이것도. 그렇죠. 팬들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겠다 그러는데 놔두면 더 그냥 파이가 커질 건데 그거 일부러 못하게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더라도 이미 이제 불법이다 이렇게 되면 네. 팬들께서 마음이 좀 불편하시잖아요. 맞아요. 일단 좀 무서워요. 네. 그 어떻게 무서운 될지 것도 있고 모르니까. 뭔가 좀 하면서 찝찝해. 네. 뭐 놔주려고 그러나 뭔가 좀 네. 즐기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뭐 불법하는 것처럼 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네. 아직 뭐 뭔가 어떤 모션을 취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팬들의 좀 움츠러드는 이런 태도들이 결국은 좀 프로야구의 인기를 되살리는 데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네, 지금 예상을 해봅니다. 벌어지는 요 네. 가지의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네. 이제 저희 채널에서는 콘텐츠를 제작하면서도 저희도 영상을 쓰지 않습니다. 쓸 수도 없고 그쵸. 왜냐하면 전혀 권리가 없기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뭐 그냥 사진으로 그렇게 좀 띄우죠. 땜빵 하고 있죠. 저희가 또 다른 KBO 이슈 지난주에 있었던 이슈를 하나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바로 키움 히어로즈의 조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지 4개월여 만이었는데 좀 찝찝함이 남아있어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누구나 예상했어요.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넉 달째 이렇게 조사위원회가 막 활동을 하는데 뭔가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잘필 미뤘어요. 이번 주에 하겠다 이랬는데 그냥 넘기고 그러면 이번 주 하겠다 또 넘기고 계속 넘어가면서 해를 넘기고 달을 넘기고 딱 나왔는데 누구나 예상했던 그 엄중경고 딱 그렇게 네. 나왔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 궁금한 게 엄중경고는 어떻게 하는 경고인지 그 되게 엄중히 경고한다 이렇게 하는 건지 조금 더 무서운 단어를 사용하는 게 아닐까.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뭐 엄중하게 안 들이면 그건 땡이죠 뭐 사실은. 경고라는 것은 이러고 있으면 안 들어 나 몰라 안 볼래 그럼 네. 땡입니다. 그건 땡인데 구단에만 2천만 원 이제 벌금을 줬는데 제가 왜 뻔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뭐 사정 당국이 아닌 다음에야 네. 그죠? 경찰이나 검찰처럼 수사권이 없는 다음에야 이 부분을 수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네. 이장석 대표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켰다 해서 이제 옥중에 있는 상황에서 자격 정지를 줬죠. 네. 영구 제명을 쫙 시켰습니다. 근데 이장석 전 대표는 대주주잖아요. 주식을 뭐 67% 이상 가지고 네. 있잖아요. 실질적인 지배주주입니다. 그래서 뭐 이사회를 그냥 뭐 해체시킬 수도 있어요.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네. 옥중 경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립니다. 네. 그것을 지난해 이제 임은주 전 부사장이 딱 이렇게 내부 고발을 해버렸죠. 그것으로 촉발이 돼서 이 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KBO가 징계를 했는데 자 그냥 수박 그닥기식으로 징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증거 불충분. 처음부터 증거를 잡을 수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게 좀 여러모로 약간 좀 섣불리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없었죠 뭐 네, 사실.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는 없었지만 이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좀 스스로 좀 모순되는 부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KBO가 처음에 이야기하는 이 경영권, 네. 소유권을 분리하겠다.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경영하는데 사기업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 제어 장치가 없죠. 주식회사지만 네. 대주주잖아요. 대주주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경영권에 관여를 하기가 네. 너무 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딱 자르기가 쉽지가 않았었고 의심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 네. 의심된다 이런 이야기를 막 쓰면서도 물증이 없어서 증거 불충분이다. 그러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답답한 것이죠. 뭔가 나쁜 고리를 제대로 끊어내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구단 입장에서도 계속 이러면 우리 선수단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KBO 입장에서도 선수단은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네. 리그는 존속돼야 되고 리그는 깨끗하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야구단만 이렇게 뭔가 핀셋으로 딱 집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이야기였다. 다 연계가 돼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쉽지 않았던 부분이 KBO에도 네. KBO도 역시 의지가 그렇게 강할 수가 없어요. 강할 수가 없죠.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KBO를 움직이는 것이 이사회지 않습니까? 이사회 멤버가 한 명 있습니다. 키움에도. 그러니까 같은 식구인 거죠, 사실은. 네,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애매한 상황인 거죠. 언론에 이제 십자포화를 맞고 팬들의 성화 때문에 뭔가 나섰지만은 이 길은 뻔히 정해져 있는 그런 길이었다. 일단 실질적으로 이정석 전 대표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죠. 하겠다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이건 뭐 저도 좀 알아보니까 대면 접촉을 한다 해서 면접 기회를 얻어서 면접을 한다 해서 이장석 대표한테 옥중에서 경영을 관여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장석 전 대표가 예, 제가 관여했습니다. 하겠습니까? 네. 안 했다 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왜 안 했어요? 하면서 뭔가 증거를 드리는데 증거가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할 수 있고 또 한 달에 한 5, 6번 정도 면접을 할 수 있는 이 네. 접견 기회가 있는데 해봐야 뭐 10분에서 15분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실효성을 얻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조사가 쉽지 않죠. 네. 그래서 그냥 이 녹음 파일이 증거 채택도 안 됐거든요. 당사자가 부인하면 그냥 끝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대면 조사마저도 없어서 네.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에 대한 대면 조사가 없는 거예요. 네. 그 나머지는 뭐 보나마나한 것이죠. 징계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네. 구단에 2천만 원의 벌금이고요. 대신 이제 하송 대표이사, 김치현 단장, 네. 고영욱 상무, 박종덕 관리이사에게는 엄중 엄중 경고. 경고 조치를 네.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KBO가 투명 경영 관리인을 두겠다는 네.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게 네. 좀 투명 경영 관리인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자,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이것은 투명 경영 관리인. 경영 관리인인데 아주 투명이면 투명하다? 없다 그냥 완전 인비지블? 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투명 경영. 네. 투명 경영을 하는 관리인이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좀 객관적인 사람을 두겠다 투명 이거죠. 경영 요것인지 네. 아니면 투명 경영 관리인인지 아니면 투명 경영 관리인인지 웃자고 하는 말씀이지만은 사실 결제 라인에 누군가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죠? 알 수가 없는 것이 네. 야구단의 살림이죠. 일입니다. 네, 그렇죠. 운영팀에서 벌어진 일을 홍보팀에서 알지도 못해요. 뭐 물어보면 그 운영팀 일이라서 저 홍보팀에서 잘 모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감독님께서 그냥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데요. 또는 단장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그렇죠. 투명 경영 관리인을 보내서 중량급 인사를 보낸다고 합니다. 가서 사무실에서 출근도 한대요. 그리로. 향후 하게 된답니다. 결제 라인에 있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그 라인에 들어가서 뭔가 문제 삼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경영 간섭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KBO에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하겠다는 건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특별한 게 없고 네. 누군가가 가 있으면 그나마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거죠. 일단은 좀 감시자 개념이네요. 그러면. 네. 그냥 감시자인 거죠. 감시자인데 감시가 안 되는 감시자인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을 네. 거야라는 그런 약간 불안감을 가져 하는 그런 측면인 것이죠. 그것까지 딱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KBO가 구단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한계인 것이죠. 예를 들면 총재가 특별 권한을 발동을 해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히어로즈는 리그에서 퇴출시킨다. 그것을 뭐 규약을 아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뭐 전쟁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엔 이건 기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경영권 침해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요. 또 구단 내에 이런 사정과 조금 뭔가 어울리지 않는 조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굉장히 KBO도 발표는 했지만 좀 찝찝하다. 뭔가 뒤끝이 개운하지 않다는 느낌만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장석 대표의 옥중 경영 의혹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죠. 네. 알고 있었고 근데 사실 이제 대주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막 묵인한 측면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시끄러운 거를 시끄럽게 하지 않고 리그를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측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투명 경영 관리인을 둠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하겠다. 사실은 저 고육지책입니다. 정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최후의 수단이다. 예, 최후의 수단. 실효성을 차치하고라도 이것 정도라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일단 뭐 KBO도 고민은 많았던 것 같습니다. 5일에 있었던 상벌위원회 같은 경우도 오전에 시작해서 굉장히 늦게 끝났잖아요. 맞아. 네, 좀 KBO도 결코 쉽게 결정한 건 아닌데 아무래도 사법기관은 아니다 보니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었던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잠깐 좀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녹음 파일을 전달했던 임원주 부사장은 1월 21일부로 계약 해지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2월 중순에 구단에서 히어로즈 구단에서 고소를 했어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지금 고소한 상태고 지금 뭐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히어로즈 구단은 리그 품위 손상 인정한다. 재발 방지 약속하겠다. 앞으로는 진짜 뭐 이런 일 없다. 예. 어떻게든 하지만 투명 경영 관리는 도대체 어떤 성격의 분인지 또 이 투명 경영 관리인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아직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KBO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KBO도 이야기합니다. 히어로즈 구단이 이 부분을 용인을 해줘야지 사람을 파견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아직 안 된 상황이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자 이것도 아니에요. 히어로즈가 뭔가 구단에서 이렇게 오케이 이거 받아들일게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또다시 뭔가 논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서 가장 또 중요한 분이 한 분 또 계시죠. 지금 허민 이사회 의장. 네, 허민 회장의 이름이 빠져있다. 이거에 대해서도 좀 의혹이나 뭐 좀 아쉬움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어떤 허민 이사회 의장은 약간 좀 빠져있을 수밖에 없었다. 조사 과정에서도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뭐 녹취록에서 이름이 언급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사회 의장이라는 부분이 실제로 뭔가 경영을 하는 그런 사람도 또 아니고 물론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뭐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근데 하나 조금 좀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지난해 말에 허민 의장이 사비를 틀어서 이 히어로즈 구단 직원들한테 특별 격려금을 전달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 몇몇 또는 내부 또 외부에서도 이걸 좀 특별한 시그널로 좀 해석을 한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영향력에 있어서는 좀 분명히 보여지는 것보단 좀 무겁다. 예, 일반적인 이사회 의장 정도에 그러니까 지분이 하나도 없는 이사회 의장으로서는 꿈 하기 힘든 행동인 것이죠. 예. 사비를 틀어서 특별 격려금을 딱 전달을 바로 하는 적지 않은 금액을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거 징계와는 구단 징계와는 별개로 이제 선수단은 지난 10일에 대만에서 무사히 귀국을 했고요. 12일부터 고척돔에서 이제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뭐 서울시에서 뭐 지금 일어난 상황에서 대규모 합동 훈련에서 약간 부담스러워하지만 뭐 어느 정도 잘 해결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